육성면 텔레콤에서 가군과 조전 중 부상을 입고 경고된 간첩 김도식은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로 압송돼 이 시간 현재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무장 간첩이 달아날 것으로 예상되는 충남과 전북 일원에 비상경계령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인데요. 내 차, 그 주차장에 세우는 내 차를 어떤 다른 사람이 이 접촉 사고를 냈으니까 빨리 나와보라고 그러더라고. 전보가 왔다고 밖에서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전보가 왔다고. 그래서 어느 순간적인 생각에 이 시대, 요즘 시대에 무슨 뭐 전보야 그런 생각 예를 들어 혹시 뭐 도둑이나 뭐 강도 아닌가 싶어가지고 가만히 있어 내가 나갈게 이러던 차에 이제 그래서 이제 주소 입고 있던 차에 안에 비명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내가 이제 나가서 문을 열어준 거죠. 깍 하는 비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강도가 들어왔구나, 때강도가 들어왔구나. 무장공비는 도점에서 옷을 훔쳐 시민으로 위장하거나 오토바이 차량 등을 절차하여 도주할 것도 예상되니 내 박준이 왔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는 경찰이다. 그래서 신분증을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지갑채 이렇게 착 보여주더라고. 그런데 그 신분증을 꺼내자마자 싹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난 또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 그게 경찰 표시가 맞게 돼 있는지 전혀 볼 수가 없었죠. 싸웠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주먹 휘두르고 싸웠었죠. 근데 뭐 강목을 들고 막 들어오고 뭐 이랬더라고. 그 자리에서 그냥 뭘 얼른 생각도 안 나지만 하여튼 뭐 십수명이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막 집으로 막 강목 들고 막 이러고. 어디로 연행되는지 또는 이게 지금 내가 뭐 때문에 구속이 된 건지 나한테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지 전혀 이렇게 알 수가 없었죠. 머리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유가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정말 영문도 모른 채 그 안기부에 끌려갔었습니다. 김동식은 지난 9월 박광남과 함께 난파돼 10월 24일 충남 부여에서 고정간첩과 접선하려다 생포됐으나 90년에 이어 2차 난파된 김동식의 임무는 국내 운동권 인사들을 포섭하고 고정간첩들에게 장비를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간첩 김동식은 이번 두 번째 난파에서 운동권 출신 인사 7명을 포섭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7명을 만났습니다. 이 7명에게 다 제가 북에서 온 당연락원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이거를 포섭을 하려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북에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처럼 서둘러서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나가니까 그러려니 이러고 가는. 그래서 저 자신도 굉장히 그 문제를 심하게 생각하지 않고 안기부에서 와서 떠보나 보다. 왜냐하면 전국연합에 있다가 청년정보문화센터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의 단체를 만들어 놓으니까 요거 이 자식이 이게 무슨 뺑기치는 거 아닌가 해서 한번 좀 찔러보러 온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대전에서 온 게 아니라 북에서 왔는데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북에서 왔는데 그 소리가 떨어지기에 무섭게 당신 정신병자 아니냐, 당신 그 안기부 보안사 대공분실 어디서 왔어, 당신들 왜 이런 공작해, 당신들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려고 쭈삣쭈삣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자리를 일어서서 나왔죠. 상식이라면 간첩이 내려와서 난파된 지 한 달여 사이에
10여 명 이상을 포섭하려 만나고 다니고 그 이동 경로도 보면 정말 신기막측한 그야말로 축지법을 쓰듯이 움직이고 다니는데 나는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간첩이라면 난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비정상적인 조건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 비정상적인 조건은 난 안기부에서 제공했을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찰은 내일 노태우 씨를 일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기로 하고 그동안 수사해온 결과를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노씨 비자금이 어떻게 조성... 김동식 사건은 당시 노태우 비자금 문제로 뜨거웠던 전국에 일대 파문을 던졌다. 김동식이 체포된 지 3주가 지나자 검찰은 청년 세대의 대표작격인 4명을 불거짓죄로 구속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새벽 2시 재하단체의 실무자 2명이 국가보안법상의 회합 통신 혐의로 안기부에 연행되었다. 자연히 언론의 초점은 간첩 사건으로 옮겨졌다. 이남 현지에서 이미 그 포섭되어 활동하고 있는 이런 김태년 그리고 이제 박충렬 등 이런 대상들에게 무전기를 전달해 주라는 그런 임무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기부에서 이제 주로 하는 이제 신문 방송은 이제 그런 거예요. 좀 무조건 불나는 거여서요. 너 평양 몇 번 갔다 왔어. 그 다음에 이제 험악한 분위기. 뭐, 무릎 꿇으라 그러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한번 짓이기고. 근데 참 이런 구속영장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누구한테 포섭된지도 몰라. 언제 만났는지도 몰라. 만난 장소도 몰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몰라. 무슨 지령을 받았는지도 몰라. 뭔 지령을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포섭돼서 보고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적 행위를 했다. 내가 대한민국에. 이게 그 말이 되는 구속영장이겠네요. 그죠?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잡혀갔는지, 박충렬 씨와 내가 왜 잡혀갔는지 이유가 있었으니까 잡혀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김동식 진술 하나예요. 그 유일한 이유라고. 참 어리석게도 나는 그게 구속영장에 그렇게 써진지도 모르고 또 어떤 그런 상태에 대한 판단력이 없었죠.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공의의 정정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첫 정기국회를 한 달 정도 앞둔 때였다. 국가안전기획부는 93년 9월 13일 김삼석, 김은준 안매를 국가보안법상의 회합, 통신, 지령, 잠입, 탈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안기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일본으로 건너가 제1간첩 이좌영에게 포섭된 뒤 공작금을 받고 군사기밀 자료와 국내 정세가 담긴 문건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겨주는 등 간첩 활동을 해왔다고 한다. 한겨레 신문 말지를 그리고 김삼석이가 자기가 쓴 책 청년과 군대 그런 쓴 책을 일본에 있는 한통령 관계자들한테 갖다 주었다라는 것도 간첩죄의 일부 기밀 누설인 것처럼 그 한통령 사람들을 반국가 단체 구성원으로 보거든요. 또는 뭐 다른 나라에 북한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아주 기묘한 경제적인 뭐 이러한 기밀을 유출을 시킬 경우에 우리는 보통 간첩으로 보잖아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신문, 언론 뭐 이런 데 다 난 사실이라 할지라도 북한이 알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면 그 내용에 관계없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어떤 내용이든지 간첩죄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게 아주 최근까지 대법원 판례였어요. 이게 이거 있어요. 이럴 수도 있겠다. 아, 맞아. 이 건물이야? 이 건물이야, 맞아. 오빠, 저 건물 저쪽 오른쪽 있지? 저쪽 편에. 이 건물 왼쪽.
맞아요. 지난해 9월 8일 제가 만삭인 몸이었을 때 당신이 남산 안기부의 연행되었고 검찰로 영등포 교도소로 끌려다니며 고초당했으니 뱃속에 있는 아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대신 안기부에서 아빠가 성적 희롱을 당하고 구타당하고 결국은 견디다 못해 혀 깨물고 자살하려 했다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어야 했습니다. 현관에 들어가서 내려가 봅시다. 이게 아니고 진짜 천만이 천만인데 다음 이제 수위가 저기서 많이 저기서 남자를 하나 지키고 있고 사람들 들어오는 이제 체크하고. 남매 간첩 사건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도 계속적인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러다가 그동안 피해자 가족들과 제야로부터 불확치로 의심을 받던 백흥룡이 베를린에서 양심 선언을 하면서 사건의 윤곽이 드러났다. 결혼 비디오도 찍어줬겠다. 그것도 싼 값으로, 아주, 내가 비디오 테이프 값밖에 못 줬으니까, 싼 값으로 찍어줬겠다. 근데, 오히려, 제가 배인을 두둔하고, 배인을 보호해야 될 처지였단 말이에요. 또 수사 과정에서 나는 배인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하다 보니까, 의심할 거리가 없었던 거죠. 응? 도를 넘기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안 되더라도 제가 억지로 사건을 남들의 무전으로 너랑나랑 안 취할 수 있다. 집중적으로 김은주 또 김삼성 씨를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능하다. 교수님은 날 그 경부선 팝걷는 데서 안에서 벤치 안에 의자 있는 데서 만나기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자세하게 이 사람이 자기 옷차림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찾아갈 수 있었고, 그래서 가서 저는 계속 이제 내가 나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배인우 씨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통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해준다고 대답을 했으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갔더니 이 사람이 진꾸러미 옆에 있는 거를 저한테 쓱 줘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얘기하니까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거 배인우 씨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래요. 자기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세요. 그러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건 들었죠. 들고 나오다가 제가 이제 이상했다는 건 그 사람하고 만나고 있을 때 왜 잡지 않았느냐. 나를 잡든지 그 사람도 잡아야 될 거. 그 사람이 나한테 이 책을 전해줬기 때문에 나한테 그 책을 전해준 남자를 놓쳤다는 거. 말이 안 돼.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 이렇게 안기부원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았고, 근데 그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놓치겠어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일본에서 온 사람이 오는데 김은주 씨가 만약에 나한테 호출을 한다든지 사무실에 전화해서 김은주 씨가 찾는다든지 절대로 연락하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리고 김삼석, 김은주 남매가 간첩으로까지 조작되는 데 대해서는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이유는 그거라고 자기 얘기해요. 설마 간첩으로까지 조작될지는 몰랐다. 예를 들면 조청년에서 누가 사람이 와서 물건을 건네주고 그 현장을 잡혔다 그러면은 무슨 회합통신이라든가 무슨 이조 표현물 소지라든가 이 정도는 몰라도 걔들이 간첩 활동하지 않은 건 자기가 더 잘 아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아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왜 경비를 줍니까? 아무나 들어가서 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잖아요. 좀 들어가도 되냐고. 통과가 안 된다니까. 통과가 안 된다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유를 말씀 안 하시잖아요. 아, 나 참 이 양반들 진짜. 안기부에서 했던 걸 뭘로 지금 당신들이 와서 여기 와서 이걸 보자는 거지? 저희가 오빠랑 제가 이 지하에 있었거든요. 그런 건 아니죠. 안 돼. 나가주세요.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는 공방은 법정에서 계속됐습니다. 재판부가 허 피고인의 진술과 김동식의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하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리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최소한 11월 3일인지 11월 30일인지 11월 15일인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날짜를 안 썼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김동식의 진술은 진술의 구체성에도 불구하고 경험하지 아니한 진술 내용을 기재해놓고 날짜는 호인회가 별도로 다른 방에서 조사받고 있는 것과 부합하지 않느냐로 날짜를 소급해서 써먹기에 충분한 조작의 근거라고 나는 생각이 든다. 그 허인혜 씨를 만난 것은 9월 16일과 그리고 20일 당산공원과 그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김동식과 만났다고 하는 시간에 본 자신과 만났다고 주장한 사람이 15명이에요. 내 재판에서. 15명의 증인과 1명의 안기부의 증인. 15명이 일단 재미있는 게 안기부의 증인 그 김동식은 안기부 자리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나를 만났다고 증언하고 들어가고 나머지 15명은 다 생활인들의 뭐 국회의원을 포함한 보좌관 또는 물류와 관련된 내 물건과 관련된 사람들 또 우리 회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 15명이 누구 한 사람 하나 두려움 없이 재판정에 나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간첩 사건에 정부와 반대되는 의견에 증언을 한다는 것은 작은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커다란 결단과 양심에 대한 명령이 없이는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런 사람이 15명이 법정에 섰어요. 그들의 지난 그 과거 경력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경향으로 볼 때 적어도 신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그 자신감,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이번에도 접근을 해서 포섭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언론에 보여지기에는 북에서 내려온 간첩과 만나서 신고하지 않은 대단히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그 낙인에 의해서 상당히 젊은 사람, 저를 포함해서 몇 사람들이 그 대단히 그 불순한 이런 사람으로 완전히 매도당한 그런 결과를 낳았죠. 이 노태우 비리, 전두환 구속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의 국민적인 어떤 그 공감이나 압박 이런 것들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거. 그 다음에 불과 몇 개월 뒤로 왔던 총선에서 그 국면을 활용하려고 했던 거. 이런 것에서 활용되고 난자당한 것 같으니까 참 서글프더라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북한의 대남 군사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징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그릇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정세가 이처럼 복잡할 때 간첩이나 북한의 군사 위협을 이야기하면은 믿지 않는 경향을 흔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어떤 오판에 의해서 도발이 있을 경우에 민주주의나 우리의 과거 청산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22일) 동안 저희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잤어요. 잠을 못 자게끔 구타를 하고 머리카락을 뽑고 찬물로 샤워를 하고 찬물을 막 온몸에 들이붓고 또 물을 먹이고 머리를 감고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의 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못 버텨지더라고요. 아무리 스스로가 잠을 안 자고 뭔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도 깜빡하면은 앞에서 누가 뺨을 때리든 또는 그 머리카락을 뽑든 또는 괴롭다는 생각은 있지만 괴롭다는 생각은 있지만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이 들리지가 않아요. 사람이 그냥 아무 그런 조건 없이도 잠을 여러 시간 여러 날 안 재우다 보면 거의
일시적인 정신병 상태, 착란 상태, 정신적으로 완전히 붕괴되고 무저항의 상태에 빠져버리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사람이 이제 그만큼 작아지는 거죠. 이게 뭐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아, 이거 내 인생 이걸 끝나는 건 같다. 네 무전기. 여기 밑에 박춘열 써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만 이렇게. 자. 근데 이름 써있단 말이야, 박춘열. 어? 요 위에 봐라. 이게 무전기 아니냐? 너 무전기 같은 거 본 적 있어, 없어? 없는데요? 야, 신문에서 봤을 거 아니야? 여기 신문에서 본 적 있다. 여기 봤어, 내가 분명히. 뭔가 그런 이상한 물건인 것 같아. 근데 막 박춘열 이렇게 써졌지. 이러니까 이게 나는 내 이름이 거기서 써진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러니까 좀 정상적인 판단력만 갖고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을 텐데, 이 세뇌를 한 일주일, 10일 이렇게 계속 받는 상태에서 그 상태로 이제 그 다음 상태로 막 넘어가니까 이 판단이 완전히 상실돼 버리고. 고문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여러 명한테서 돌아가면서는 고문을 당하니까 그 양쪽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이쪽은 너무너무 왜소한 힘이고 이쪽은 아주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 이제 생기는 마음이 거의 종교적인 외경심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랑 비슷해서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웬만한 사람들이 다 없어진다고요. 이야기를 해라. 네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해라. 이런 것만 나 기억이 돼요. 그리고 막 그런 어떤 연상을 막 시키는 거죠. 연상을. 그래? 네가 간첩이 아니야? 그럼 좋다. 너는 간첩이 아닐지도 모른다. 넌 그걸 의식을 못 할지도 모르는데 너는 실제 간첩일 수도 있다. 어떤 또 너는 의식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너를 보고 포섭을 했을 수 있다. 근데 너는 지금 포섭된 줄 모르고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 막 드는 거예요. 너는 간첩으로 되면은 너는 이선실이가 무전기를 2대를 썼는데 너 이름으로 된 거는 3대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간첩 두목이 된 거다, 너는.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이선실이가 2대인데 나는 3대야? 왜 3대지? 이러니까 걔들이 이제 뭐 사형 아니면 너는 무기다. 넌 이 상태에서 기소되면 너는 사형 아니면 무기다. 난 이제 속으로 생각할 때 뭐 사형이야 가겠냐 싶은데 이렇게 가가지고는 여기서 제대로 못 빠져나가가지고는 무기 이런 이렇게 영락없는 무기징역 받아버릴 것 같아요. 그럼 완전 인생 어떻게 징역사를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간첩이 아니면 그걸 뭐 무슨 소리냐 이렇게 좀 심리가 안 되더냐. 안 되더라고요. 우분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밀폐된 공간인데, 그리고 한꺼번에 10몇 명씩 들이닥쳐가지고 조질 때도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겠더라고. 이렇게까지 잘 강한 힘을 갖고 잘 짜인 조직이 잘못할 리가 없다. 내가 뭔가 잘못했을 텐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 아닌가. 기억해내서 내 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잘 보여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든다네요. 심리가 한 번은 이제 완전히 이제 갔어요. 이제 그 안기부의 친안기부로. 왜 그러냐면은 나는 간첩이 아닌데 안기부 말은 또 믿어지는 거죠. 100%. 나도 믿고 안기부도 믿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데는 북한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나는 간첩이단 말이죠. 안기부가 보기에 나는 확실히 간첩이야. 근데 나는 간첩이 확실히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북한이 나를 간첩이라고 가짜로 이야기를 해버렸든지, 또는 뭔가 포섭하려고 어떤 공작을 꾸몄던 것이 아니냐. 안기부가 나를 살려줬다. 그러니까 안기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안기부들이 굉장히 좀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나를 살려준 은인같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진짜 일찍 죽는 게 너무 무서웠고 일찍 죽는 게 너무 아까웠고 여러 가지 하여튼 두려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안기부에 협조하겠다고 그랬지만은 그 일이 잘 되면은 언젠가는 나의 양심을 털어놓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기회만 있으면은 제가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녹음을 한다든지 비디오를 찍는다든지 그랬죠. 아직은 아직 안 끝났는데 할 수 없어 지금. 어제도 미뤘고 지금 끝나 30분 더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지금 시간 약속 때가 있어. 약속 때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이거 지금 뭐야 뭐 끝까지 다 찍어야 되나? 그런 게 어딨노? 그러니까 안 끝나려면 1시간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제가 걔한테 내 친구가 있거든요. 가르쳐주고 보려고요. 지금 아직 또 가르치는데 가야 되나? 네. 지금 하다에 나왔어요. 지금. 복잡하잖아 이거. 네? 복잡하잖아. 걔가 좀 아니까. 사람이 기다린단 말이야 지금. 시간 약속 오기만 안 돼. 제가 앞다가 10분 안에. 당시에 차 들어갈 수 있지? 네. 콩콩 들어가. 그 안에 차 타면 누가 보나? 안 봐요. 안 보지. 주차장 따로 있어요. 아유, 죽겠다. 아군 안에 좀 들어갔다. 이거 빨리 응대해주고. 네. 시간 없어. 잘 지내셨어요? 고생했지? 네? 아이, 지방 빠뜨는 분 두고 다니는 얘기 들었는데. 뭐 그런 말하고는 나는 평생 안 돼, 평생. 얼마나 좋노? 잠자리 같은 거 불편해서 그렇지 뭐. 일체 전화하는데 없지니? 네. 하지마. 지금 고비다. 넓게 전화하면. 네. 네 말이야. 일주일에 그러면 그 들어갔다. 네. 들어가서 이제 책 보고, 네. 그동안에 못한 거 좀 쉬란 말이야. 네. 돌아다니다 네 걸리 보면 니는 작살 나는 거야. 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낚싯대에서 낚시도 하고 일 좀 봐주고. 네. 일할 것도 없어. 요새 낚시꾼도 없어. 여기 가서. 거기서 이제 책이나 보고 낚시 손님 오면 낚시나 하고 청소나 좀 해주고. 네. 그렇게 세월 보낸단 말이야. 네. 세월 보내고 내가 중간중간 볼 일이 있으면 나가도 돼. 네. 근데 부탁부탁 들어가야 돼. 그 시내 돌아다니다 걸리면 이제 그때는 누구도 책임 못 져. 그때는. 알았어? 네. 네가 알아서 해. 오늘 날 10시까지 말이야. 네. 나방에 나와. 네. 크리스탈 나방에 나올래?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이제 앞으로 안 돼. 네. 중앙정부가 들었으면서 바로 그 안기부로 이어지는 그 긴 역사가 있는데 그 긴 역사 중에서 수많은 그 간첩 조작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제야권에서도 많이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런데도 안기부는 지금까지 끄떡없고 아무런 진짜 하자 없이 계속 꾸준히 왔거든요. 그 이유는 그 많은 조작 사건들을 폭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또 안기부 쪽에서 보면 그만큼 철저하게 정보원들, 즉 뿌라치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또 집요하게 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잘 나와? 선명하게? 그러다가 말이야. 네. 이따가 한 해 하나 그런 일 없겠지만 주변에 누가 신고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경찰이 어디서 왔다 하자. 네. 밤중에 그러거든.
상남서로 연락해. 전화할지. 273에 1113만이. 전화를 연락하면 해줘. 거기 일 도와주는 사람이라. 라고는 전화를 하란 말이야. 전화해가 나를 찾아. 그 상남서 근무자한테 내한테 빨리 연락 좀 해달라고 해. 네? 그러고 낮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사무실로 연락합니다. 그렇지? 그 당시 문민정부가 들어선 상태에서 최초의 정기국회가 열릴 때 이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안기부는 그 당시 야당이 주장했던 안기부 축소 방안을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 당시 야당은 안기부를 명칭도 바꾸고 수사권도 대폭 축소하고 정보기관 위주로 거듭나는 그런 안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삼석, 김은주 남매 간첩단 사건이 발생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돼서 그게 결국은 안기부가 승리한 겁니다. 큰 짓을 한번 더 이상 비참한 인간으로서 나는 소유합니다. 해야 김치국에 밥 먹고 이제 그만 나오렴. 해야 잠들어지 해야 그만 나오지 마람. 김치국에 밥 말아 먹고 이제 그만 나오렴. 여기 안 붙어 있어요? 재우가 너 숙제가 아니겠다. 자, 체육복 입고 하고 70, 73쪽 큰 소리에 3번 읽기라고 그랬어. 알았어. 끝나고. 이거 저 끝나고 숙제. 여기 봐봐. 여기 이 앞에 뭐가 더 있는 거 봐봐. 이것도. 이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 뭐 생활도 하고 또 저 자식이 이제 있게 되면 나름대로 다 좀 운영을 뭐 가정도 이렇게 이끌고 그래야 될 텐데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벌어놓은 게 뭐 얼마나 되나 또 뭐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랬죠. 어떤 사람은 돈을 축적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축적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이러하지만 저는 대민주투사로 자부를 하는 사람이고 돈은 축적을 못했지만 인품과 제 지조를 축적을 해왔습니다. 그런 대민주투사를 자부하는 사람한테 돈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상당히 섭섭하고 불쾌합니다. 이렇게 되죠. 이 양반들이 두고두고 그 이야기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이제 박서방은 말이야 뭔 말 한마디를 하면은 뭐가 좀 거창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말을 못하겠단 말이야. 시간이 흐를수록 안기부의 수사는 그 강도를 더해갔다. 22일간의 수사기간이 끝나가자 다급해진 안기부는 박충렬, 김태년 씨가 쓰던 무전기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밤마다 그들을 야산으로 데리고 다녔다. 그 이제 김동식이는 새 무전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네가 쓰던 무전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쓰던 무전기가. 그래서 그거를 교체해 주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세대를. 그러니까 네가 쓰던 무전기를 오늘은 찾는 날이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어디서 무엇을 찾겠다 하면은 100% 찾는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안기부가 뭘로 안기부냐?
우리는 국가안전기획부지 국가안전부가 아니다. 우리 국가안전기획부다. 너 기획이라는 거 알아? 알아 몰라? 이러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나버리죠. 무덤 앞이에요. 무슨 나무인지 알아? 향나무요. 네가 향나무인지 어떻게 알아? 가봐. 똑같잖아요. 그래서 나 안 간다고. 이제 고쳤죠. 왜 안 가냐? 조작하려고 하는 거다. 거기서 아주 엄청 맞았어요. 시퍼렇게 멍들고. 그래서 저는 이건 조작하는 거기 때문에 난 버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캄캄해졌어요. 어두컴컴해졌죠. 그럼 이제 그 조정식이라고 옛날에 80년대 전두환 말기 시절에 구속됐을 때 같이 구속됐던 후배가 죽은 친구가 있어요. 산재를 당해가지고 그 친구 묘소 앞에 가서 나한테 절을 하라고 했더라고. 그따 뭘 막 돗자리 같은 거 깔아놨어요. 이제 야 이제 너도 곧 죽을 테니까 나도 이제 따라간다고 빨리 절해라. 두 자리 해라. 그래서 절을 또 시키면 또 안 해요. 했죠. 절을 하고. 자, 이야기를 해봐라. 무전기 갖다 숨겼냐? 그래, 좋다. 무전기 갖다 숨겼냐? 너 무전기 이제 없다 치고, 간첩이 아니야 치고, 우리가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도 체면을 차려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뭔가 너 간첩으로 이제 기소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노동당에 입당했다. 나는 노동당에 입당했습니다. 한 줄만 쓰자. 그리고 모든 수사를 다 종결하고 끝내자. 인간 한 개 이상을 넘겨라. 넘겨서 나를 두르게 펴라. 그러면 당신들이 알 거 아니냐. 내가 진짜 간첩인지, 간첩인데 버티고 있는 건지, 말할 게 없어서, 말을 할 게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알 거 아니냐, 당신들이. 수사 오래 해봤을 거 아니냐. 제발 저 정도 하지 말아주십시오. 뭐랄까 좀 자포자기 상태라 그럴까요? 더 이상 이 사람들한테 내가 항변을 하거나 내 결백을 주장하거나 버틸 힘이 없다. 또 그 공포심, 나를 무전기 세대 내 걸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그런 그 가짜로 말입니다. 가짜를 갖다가 이런 거에 대한 그 공포심을 벗어날 그 재간이 없다. 결국 제가 굴복을 했죠. 굴복을 해서 쓰겠다. 썼어요. 나는 국가안전기획 며칠 95년 11월 15일 국가안전기획부에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박충렬입니다. 나는 노동당에 입당했습니다. 이 진술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사인했어요. 사인하고 나니까 그걸 한 줄 내가 썼죠. 한 페이지를 썼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페이지를 쓰니까 이 안기범들이 이제 완전히 축제분위기가 됐어요. 축제분위기가 돼가지고. 야, 얼마나 추웠냐. 옷 입어, 옷 입어. 가자. 차에 들어가서, 따뜻한 데 들어가서, 가는 거 푹 자라. 먹으면서 먹고 가자.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새청산 준공과 관련해 안기부 관계자는 단순한 물리적 이전이 아닌 정신적, 문화적 이전으로 승화시켜 과거의 어두운 이미지를 떨쳐버리고 국민에게 안기는 안기부, 열린 안기부로 변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 그러면 노동당원이 됐으면 누군가 너한테 노동당원이 되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탁 해요. 응? 아니 무슨 소리냐. 난 지금 노동당원 돼버린 거다. 난 노동당원 돼버렸는데 뭘 또 나한테 또 물어보냐. 당신들이 알아서 다 해라. 나는 노동당원 됐고 내가 썼잖냐. 당신들이 이렇게 계속 나 못 버티고 썼잖냐. 이런 상태에서 또 나한테 나를 가혹행위를 하고 당신 너무하다. 해도 너무한다. 야, 네가 노동당원, 나 노동당원 하면 노동당원 되는 줄 아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사실,
그게 그렇게 되는 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노동당이 되는데? 내 노동당이라고 썼잖아요. 아니, 노동당에 입당했다고 썼으면 내 노동당이 돼버린 거죠. 그럼 너는, 나는 신한국당이다 하면 네가 신한국당이 되냐? 거기서 받아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누군가 그 이야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아니면 뭔가 증표를 받든지. 뭔 증표를 받기면 뭘 받아요? 일단 당신들이, 내가 표현은 주로 이제, 지금이니까 막 당신들, 뭐 그놈들 이렇게 하지만, 수사관님 이렇게 항상 표현을 하죠. 그들은 이제 항상 앞 위에 있고, 안 그러면 나는 피해가 오니까. 그리고 감히 어떤 그런 자리에서 내 버스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기가 센 사람도 쉽지 않을 거야, 아마. 세게 하지 말고 살살. 이름을 지금 뭔지는 모르는데 지금 뭔지는 모르는데 이 사람 진술에 강요를 해가지고 내가 굴복을 했는데 그걸 다시 번복하려면 더 어려워요. 그래요. 네가 우리를 갖고 노는 것이냐? 너 이건 네 글씨 아니야. 내 글씨입니다. 네가 이거 썼어 안 썼어? 썼습니다. 이 지장 네 거 맞아 안 맞아? 내 지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아 이걸 안 썼다고 그래? 이게 지금 사람 가지고 놀려? 지금 여기가 지금 네가 지금 우리를 뭘로 하는 거야? 똥개를 하는 거야? 이러면은 대체 좀 논리적으로도 좀 밀려버린다는 느낌이 좀 들고 내가 분명히 써놓고 그럼 쓰지 말든지 분명히 내가 그 말을 했는데 그걸 또 안 했다고 또 나중에 번복을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이 자식아 이거 다 위에까지 상부까지 다 보고를 했는데 그럼 또 번복 합디다 또 보고를 해? 우리 얼마나 깨지라는 것이냐 너? 이래가지고 이제 성질 내고 화내고 나를 막 때리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미쌍하게 말입니다. 내가 맞을 짓을 했다. 내가 맞을 짓을 했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죠. 네, 이쪽으로 보여줘요. 이쪽으로. 아이고, 여기에 보면은 앞에 보면은 네,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절에 막 40, 50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성성한 놈도 가만히 길 가던 사람 잡아갔다가도 간첩 만들어버리겠더라고요. 생사람 완전히 간첩 만들겠어요. 이제 그나마 한 22일간 수사를 받고 또 이렇게 해서 며칠 저렇게 해서 며칠 막 시간이 어쨌든 막 지나가고 그래서 그냥 그 간첩 안 됐지 막 50일 수사를 받았으면 난 됐을 것 같아요. 그 걔들은 못 만들었을까? 그런 식으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김동식의 진술을 토대로 박충렬, 김태년 씨를 연행했던 안기부는 22일의 수사기간 동안 간첩 혐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그로부터 이틀 후 안기부는 기자회견에서 간첩 김동식의 입을 통해 박충렬, 김태년 씨가 고정 간첩임을 TV로 생중계했다. 박충렬 씨와 김태년 씨는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없고 김태년 씨는 제가 복귀하기 전에 한 2, 3일 전에 만나서 무전기를 전해주려고 계획을 했었고 그리고 박충렬 씨는 만나지 않고 무인 포스트에 무전기를 매몰 해서 전달하는 방법으로 무전기를 전달해 주려고 이제 했었습니다. 생포된 난파간첩 김동식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10시 50분에 시작해서 1시간 5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김동식 사건의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러니까 공안기관이 못 밝힌 게 아니고 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아닌 것을 긴 것처럼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건 공안기관이 실수했다든지 또는 어떤 음모가 있었다든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아니겠습니까? 실수를 한 건지 무슨 음모가 있었던 건지 이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져야 된다. 안기부도 싫고
학도 싫고 운동도 싫다. 또 내가 계속 그 운동을 하면은 이 시기에 계속 어떤 초점이 될 거 아니냐. 전국연합이라는 제야단체가 망할 때까지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한시도 흔들려 보거나 이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안기부 한번 딱 갔다 오니까 겁이 나서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내 전국연합의 창립 때부터 창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참여를 해가지고 사무 찾아가서 간부로서 활동을 해왔는데 한번 안구 갖다 나와서 나 못하겠다 하고 내 사직서를 쓰고 말았단 말이에요. 가슴에 답답한 그 메모리가 하나 이렇게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개운해지지가 않는 거죠. 제가 갔다 와서 지금 생긴 버릇 하나가 있는데 집에 들어가면 문부터 잠그는 거. 모든 문을 다 잠그고 때려 잠궈요, 그냥. 전부 다. 안에는 문 잠그는 버릇이 별로 없는데 제가 다 잠그고 다 확인하고 그리고 잠을 자야 그나마 좀 잠을 잘 수가 있고. 제가 이제 뭐 돈도 없고 물려받은 재산이나 그동안에 모아놓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그러긴 한데 이 영업 능력이라든가 판매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상품 가치를 이렇게 키워서 이 어떻게 보면은 좀 사업가적 기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확대해보는 게 어떨까? 10명의 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가 어려우면 증거를 찾아내야죠. 예. 그래서 처벌을 해야지. 자백만 계속 강요하다 보면 허위 자백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고문이 일어나고 가혹행위가 일어났죠. 안기부 개혁을 얘기하기 전에 안기부가 해체를 해야죠, 당연히. 안기부는 개혁 대상이 아니고 그렇게 해체 대상이에요. 우리나라에 사실상 이 공산당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남북 간이 이렇게 대치해 있는 가운데 이 간첩이 이렇게 수없이 내려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지킬 그러한 데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든 것입니다. 빨갱이가 당연히 빨갱이니까 빨갱이도 이렇게 하는 빨갱이에요. 영문이 뭡니까? 빨갱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롭게 하는 것이 그거 영문이에요.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분자들을 잡아내고 그게 더 중요하다. 전쟁을 막는 데 있어. 도대체 지금 계모가 도대체 뭐인가 이게? 파업이 도대체 뭐인가? 전 사실 거기선 아주 격분했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아직도 많은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검거 간첩망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금 우리는 북한과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안보 현실을 직시하여 국가 안보는 안보기관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몫이라는 자세로 간첩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좌익 세력들을 척결하는 데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